잠들지 않는 투자자의 수익을 위해 정확한 이슈, 깊이 있는 분석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글로벌 증시 투나잇 진행의 신아림입니다. 네, 오늘은 빅 위크의 화요일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관세 협상 아직까지 진행되고 있고요. 어제는 양측에서 공식적인 발언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 주 S&P 500 기업 중 40% 가까이가 실적을 발표하는데요. 중요 기업들이 대거 포진해 있는 만큼 함께 좀 주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빅테크의 서프라이즈가 주가의 상승세로 이어질지 오늘도 다양한 투자 인사이트 챙겨왔으니까요.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개장 후 30분이 지난 지금 미증시 어떤 흐름 가져가고 있을까요? 3대 지수 바로 만나보시죠. 네, 먼저 다우지수입니다. 현재 0.07% 소폭 하락하면서 44,808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나스닥 체크해 보시죠. 네, 현재장에서 나스닥은요 0.28% 오르면서 21,237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S&P 500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장에서 S&P 500도 함께 상승 켜내고 있습니다. 6,400선 돌파한 모습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렇게 S&P 500과 나스닥만이 상승하고 있는 현재 증시, 미국 현지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미국 증시 전문 유튜버 유사남님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유사남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장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오늘 장 같은 경우는 소폭 상승한세로 시작돼서 전반적으로 관망세에 접어드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유럽과 미국 사이의 교류가 무역 관련된 협상이 진전을 보이게 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상승에 기여를 하긴 했으나 전반적으로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어닝에 따라서 섹터가 움직이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고 그러고 나서는 이번 주에 있을 FOMC에 대해서 대비를 하는 모습이 전반적으로 시장에서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네, 역시나 정말 다양한 이슈가 혼재되어 있는 한 주인 만큼 이 주가도 그에 따라서 반응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꼭 체크해야 할 이슈와 뉴스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상품 무역 수지와 케이스질러 도시주택가격지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케이스질러 도시주택가격지수는 전반적으로 예상치를 소폭 하회하는 수치가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미국에 있는 부동산 지표가 조금 더 이제는 침착하게 좀 상승폭이 줄어들고 있음을 시사하는 지표가 나왔고요. 그러고 나서 오늘 발표되는 지표는 미국 노동부의 졸트 직장 창출 데이터와 12 소비자 신뢰지수, 아틀란타 연준의 GDP 나오 그리고 7년물에 대한 국채 입찰이 나오게 될 예정입니다. 자, 일단 그런 가운데 안에서 오늘은 회사별 뉴스들이 조금 더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애플이 중국 시장 진출 이후 처음으로 리테일 매장을 폐쇄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물론 리테일 매장 폐쇄는 다른 국가에서는 여러 번 있었던 일이라 새로운 게 아니지만 중국에서는 판매 부진을 겪고 있는 중국 시장의 반등을 노리는 애플의 이례적인 후퇴여서 첫 리테일 매장 매경에 대해서 이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애플은 일단 중국 다렌시 중상구에 위치한 파크랜드 몰 애플 스토어를 오는 8월 9일부로 폐쇄한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공식적인 폐점 사유는 해당 쇼핑몰에 대한 인구가 감소하게 되면서 이 환경 변화로 인해서 현재 중화권 50여 개 애플 스토어와 온라인의 고객들에게 최상의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상당히 지금 현재 환경이 변화하고 있는 파크랜드 몰, 특히 여러 소매업자가 이미 철수한 상황을 고려해서 매장을 닫기로 결정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최근 들어서 코치, 산드로, 휴고보스 같은 다른 주요 브랜드들도 이 파크랜드 몰과의 임대 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철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일단 이번에 문을 닫는 매장은 다렌시에 있는 두 곳의 애플 스토어 중 하나이며 다른 한 곳인 올림피아 66 쇼핑몰 지점은 계속 운영된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일단 이번 결정은요, 애플이 중국 시장에서 고전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라 주목이 되고 있고요. 현재 중국 같은 경우는 소비 심리 위축과 글로벌 관세로 인한 수출 부진 등으로 인해서 디플레이션 압력을 걷고 있고 최근 들어서 그 중국 내부의 브랜드의 상승으로 인해서 애플 같은 경우는 점유율도 조금씩 하락하고 있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런 가운데 안에서 이 나온 소식이 집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다만 그렇다고 해서 이번 폐점이 중국 시장에서의 완전한 철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면 추가적으로 다른 8월 16일부터 선전과 베이징, 상하이에도 추가 매장을 계획하고 있다 보니 현재 애플이 나오고 있는 소매 전략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가장 지금 당장 판매량이 떨어질 것 같은 판매 매장을 줄이면서 동시에 온라인 스토어를 강화하는 데 집중하며 기존 매장을 리모델링하는 전략으로 선회하고 있다 정도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실적이 부진한 쇼핑몰에서 발을 빼고 전 세계적으로 매장 효율성을 최적화하려는 글로벌 전략의 일부로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소식입니다. 덴마크의 제약 대기업 노보노디스크의 주가가 오늘 기록적인 폭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일라이릴리의 주가도 같이 떨어지고 있는데요. 바로 그 이유는 주력 비만 치료제인 위고비의 판매 부진으로 인해서 회사가 실적 전망을 대폭 하향 조정한 이후에 최고 경영자 CEO 교체 소식까지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일단 노보노디스크 같은 경우는 코펜하겐 증시에서 장중 30%까지 폭락하게 됐었고요. 현재 기준으로 미국 증시에도 크게 하락하는 부분들이 나왔습니다. 가장 커다란 이유는 회사가 실적 전망치를 대폭 낮췄습니다. 올해 매출 성장치를 전망치를 기존 최대 21%에서 8에서 14%로 영업이익 성장률은 최대 24%에서 10에서 16%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러한 충격적인 발표와 동시에 노보노디스크가 신임 CEO로 내부 인사인 마지아르를 국제사업부문 대표로 임명하게 되면서 여기에 대해서 소비자들의 신뢰도 같이 잃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회사가 신뢰를 이미 잃은 상황에서 또 다른 내부 인사가 주의봉을 잡는 것에 대해서 투자자가 실망한 것이다라고 얘기가 나왔고, 다른 애널리스트들 역시 회사가 겪고 있는 문제를 감안할 때 내부 후보를 선택한 것이 상당히 놀라운 일이며 투자자들의 반응은 좋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다만 이번 실적에 관련된 부분, 지금 주가 하락의 가장 커다란 원인은 결국 비만 치료제 시장의 치열한 경쟁으로 알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경쟁사인 일라이릴리의 젯바운드의 시장을 뺏기고 있으며 전반적인 이 비만 치료제에 대한 성장 속도가 예상보다 조금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내에 유통되는 저렴한 위고비의 복제약 문제와 그리고 예상보다 더딘 성장세도 실적에 타격을 준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임 CEO마저도 내부 승진이라는 점에서 회사의 신뢰도를 잃고 있다라고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소식입니다. 시장의 판도를 바꿀 만한 초대형 인수합병 소식이 나왔습니다. 미국 철도 산업에서 가장 커다란 초대형 철도 산업이 탄생하게 생겼습니다. 미국 서부의 최대 철도 회사인 유니언 퍼시픽이 동부의 주요 철도 회사인 노폭 서던을 850억 달러, 한국 돈으로 110조 원에 인수하기로 이렇게 합의를 했다는 소식이 전달이 됐습니다. 이번 합병은 미국 대륙을 동서로 횡단하는 거대한 철도 공룡의 탄생을 의미하며 철도 업계 역사상 가장 커다란 규모의 거래가 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올해 발표된 M&A에서도 가장 커다란 규모인데요. 인수 조건은 현금과 주식 교환 방식입니다. 노폭 서던 주주들은 1주당 유니언 퍼시픽 1주와 현금 88.82달러를 받게 되고요. 이는 합병설이 처음 보도되기 전 주가의 약 23%의 프리미엄을 얹은 가격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시장의 초기 반응은 좀 엇갈리는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요. 피인수사의 노폭서던의 주가인 2.6%, 노폭서던의 주가가 2.6% 하락한 반면 인수 주체인 유니언 퍼시픽의 주가가 소폭 상승을 했고요.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합병의 가장 커다란 관문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커다란 관문 관련해서 규제 당국의 승인 여부가 특히 이미 6개의 대형 철도 회사가 과정하고 있는 시장의 집중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 과연 이런 부분들을 미국 정부에서 인수해 줄지가 앞으로도 주요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미국에서 경제 유튜버 유산함이었습니다.